자, 비용 부담. 요 비용 부담도 지금 여기서 나와 있고요. 요게 도시개발법에 가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정비법에 가도 똑같아요. 어디든 똑같아 하여튼.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은 원칙은 전부 누구 부담? 시행자 부담 원칙.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다들? 머리 아파서 시키러 갔나? 아니 공법을 머리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보면 과락만 면하게 해주라는 거야? 야, 내한테 배워갖고 70점 안 나오면 저 태화강 가, 태화강. 이번에 자료 만들면서 내가 작년에 해주고도 작년에도 이거 갖고 60점 맞았다는데 올해는 해설지까지 만들었으니까 70점 목표해야 되겠지. 70점. 응? 작년에는 150문제에다 해설이 없어서 해설이. 해설이 안 주냐고? 안 줘. 수업 끝나면 줘. 수업 끝나면. 체크해오지 말란 얘기야. 집에 가서 푸실 때도 연필로만 그냥 풀어오시고 그 지문 모르는 거 체크만 해오시면 돼.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가 되지. 그냥 또 딸랑 나와서 그냥 그래도 수업만 듣고 가고 이러지 말고 내일 지나서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그동안에 도시개발법까지 쭉 한번 읽으시면서 답만 체크하시면 될 거. 그것도 모르는 지문 나오면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오시면 훨씬 빠르지. 내가 답이라고 했는데 틀렸네. 또 물음표 해왔는데 이래서 되네. 이렇게 하면 그게 공부잖아요. 근데 자신감 넘치게 아무것도 안 보고 와서 그냥 각 펼쳐놓고 앉아있어. 아무리 잘 돼도 필요 없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70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과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좀 하셔야 돼. 노력 좀 하고 그러면 70점은 누구나 맞춰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고 공법 공부 얼마나 차이 나게 안 하나요? 민법 한 10시간 하면 공법 1시간 하지. 예. 그래도 60점 나오잖아. 그럼 대단한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공법이 1차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난리 났겠지. 원래 옛날에는 공법도 1차 과목이 1차. 9회 때부터 2차로 밀린 거야. 왜? 그때가 이제 상대평가를 했어. 8회 때. 근데 상대평가하는데 공법까지 1차 했으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상대평가할 때는 2차로 보내자 했는데 절대평가하면서 복원을 못 시킨 거야, 이게. 워낙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민법 했지. 내가 처음에 할 때는 이 공법이 1차 과목이었다니까. 그래서 인기가 좋았지. 2차로 가니까 좀 떨어지더라고. 1차 합격이야, 내한테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미워도 1차 공부 많이 하라는 이유가 나보러 오라고 그런 거예요. 나 민법 선생하고 개론 선생 얼굴도 몰라. 만난 적도 없어. 그래도 내가 민법 선생 막 잘하니까 막 들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 내야 2차로 올 거 아니야. 아셨지? 그리고 하면 돼. 민법을 여러분들이 한 만큼만 공부해봐라. 100점이다, 100점. 근데 안 하니까 그러지. 근데 안 하는데도 얼마나 잘 가르치면 60점이 나오냐. 그렇잖아. 못잖아, 사실. 여러분들 민법 한 10시간 하면 진짜 공부 1시간도 안 해. 아니면 자신있게 오늘 수업도 그냥 그 다음날 그대로 오는데. 그래도 알아듣게 해주잖아. 그러면 대단한 거지. 그럼 이제 민법 반만 해요, 민법 반만.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합격하지. 자, 73조. 비용보다. 왜 여기까지 했냐면 아까 안 들어온 사람 말을 한 거예요. 다시 안 들어온 사람들 반성해, 늦게 온 사람들. 자, 원칙, 시행자 부담 원칙. 예외가 문제야, 예외가.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야. 다시 동그라미 2번 보면 누군가요? 시장군수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3단계인데 국장,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군수가 따로 있어. 그래서 국장과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군이 있으면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군에 뭐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가 있어. 근데 부담시키는 방법 기어. 국토부 장관은 시도든 시군이든 비용 부담시키기 전에는 누구하고 협의하라?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해. 그럼 원래 공법에는 국토부 장관이 주무장관인데 원래 지자체 주무 관서가 어디냐면 행안부죠. 지금 지방선거
근데 어디서 관할하나요? 행안부에서 관할하잖아. 그래서 항상 국토부 장관은 직급이 같은 누구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로 하라 이렇게 놨어. 근데 니은의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특광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A번 그 지자체장과 협의하라. 지자체. 그런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든 다시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 결정에 따라라 이렇게 놨어. 그럼 항상 장관이 나올 때는 시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협의가 성립 안 됐다 이 말 나오잖아. 시도지사가 협의 불성립됐을 때는 누구한테? 장관에게 가야지. 근데 비용일 때는 행안부 장관에게 이렇게 돼 있어. 자 다시요. 국토부 장관이 비용 부담시킬 때는 누구하고 협의한다? 행안부 장관. 그러면 시도지사가 부담시킬 때는 첫째는 지자체장과 뭐하라? 협의하라. 협의가 불성립되거든 누구한테? 행안부로 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시장군수. 시장군수도 역시 50%를 부담을 시킬 수가 있어. 근데 그때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하고 뭐하라? 협의하라. 그러니까 모두 할 때는 협의부터 하는 거죠. 장관이 할 때도 뭐 했고? 협의했고, 시도지사도 협의했고, 시장군수 협의부터 들어가죠. 근데 시도지사나 시장군은 전부 지자체끼리니까 지자체하고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그런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시장군수니까 두 가지가 있죠. 같은 도냐, 도가 서로 다르냐 그 내용이죠. 같은 도는 누가? 도지사가 결정. 하여튼 같은 도라는 지문은 누구? 도지사. 도가 서로 다르니까 누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외우실 필요 없어. 다시요. 국장, 시도, 시장군수 모두 다 비용 부담시킬 수 있죠. 국장이든 시도지사든 시장군수는 무조건 뭐하고? 협의로 이렇게 나와야 돼. 협의로. 그런데 장관은 장관끼리 해야 되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하라.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자체하고 협의하라. 협의가 불성립되면 누구한테? 국장에게 이렇게 나오죠. 다시 시장군수. 시장군수 부담시키려면 첫째 지자체하고 뭐하라? 협의하라. 불성립됐을 때 같은 도 다른 도 차이죠. 같은 도 누구? 도지사. 도가 다르면 국장. 개념 이해되나요? 다시 한 번 더 외우셔야 돼. 여기서 집에 가서 공부한다 하지 말고 외우고 하라는 이야기야. 국장이든 시도지사든 시장군수든 비용 부담시키려면 뭐하라? 협의하라. 협의하라. 국장은 누구하고? 행안부. 시도지사는 지자체. 시장군수도 지자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시도지사든 시장군수 협의 불성립 이렇게 나오면 시도지사 불성립은 시도지사에서 안 되시니까 누구한테? 행안부로. 근데 시장군수는 불성립되면 두 군데가 되겠죠? 같은 도냐? 다른 도냐? 같은 도는 도지사. 도가 다르면 행안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문 보면 금방 보여. 이게 보고 가신 분은 이렇게 찾는데 이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못 찾잖아요. 이거를. 이거 반복 몇 번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장에 넘어가서 6절 개발행위의 허가 등.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여기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개발행위 허가인데 개발행위라는 것은 항상 몇 가지 행위? 5가지를 말하고요. 이 허가라는 게 학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냐면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걸 허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5가지 행위가 다섯 가지 행위를 허가받는다는 말은 원칙은 무슨 행위다? 금지 행위죠. 그런데 상대적이다 그러면 누구나 허가해 주는 건 아니고 어떤 기준이나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원칙이 금지인데 이 기준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뭐를 해줘라? 허가해줘라. 그럼 허가를 받게 되면 금지가 뭐 된다? 해제가 된다. 해제되니까 우리는 이걸 무슨 행위라고 한다? 적법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겠죠. 순서 이걸 이해하시면 돼. 그럼 앞으로 허가라는 단어나 원칙은 뭐다? 금지다. 근데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고 어떤 요건이나 기준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뭐 해주고 허가해주고 뭐 허가 받는 순간 금지가 뭐 돼? 해제. 해제되니까 뭐 하라? 적법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에 참고사항 먼저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제가 왜 나오게 됐는가?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해서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됐고 비도시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돼서 운용됐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도시계획구역, 현재 도시지역에만 적용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도시지역에서도 비도시지역에는 적용을 안 하니까 국토가 뭐가 되더라? 난개발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2003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과 국토관리법을 통합한 게 현재 무슨 법이다? 국토계획법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도시지역 외의 비도시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전국의 모든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제를 적용하게 됐고 이걸 무슨 행위 제한이라 한다? 일반적 행위 제한이라 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어느 행위죠? 다시 한번 써보면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어디의 행위 제한이다? 전 국토의 행위 제한이다. 그러면 전 국토라는 게 행정구역으로는 어디를 말하고? 특광시군이고 용도로 말하면 도시나 비도시를 말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에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개발행위 허가제 적용을 안 하니까 누구나 개발행위에도 허가받지 않고 했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 난개발 문제가 생겼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비도시도 확장했다. 요게 중요한 거고 이런 행위 제한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일반적 행위 제한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이 배웠던 행위 제한은 첫째가 주로 어디에서 배웠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배운 거를 보통 행위 제한이라 이렇게 말하고 지금 나온 전국토, 전국토에도 행위 제한이 있는데 요거하고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붙인 거다? 일반적 행위 제한이라고 붙인 거다. 그 뜻이에요. 뜻 알겠나요? 그래서 원래 이 공법 책이 아니고 학문적인 책 차이는 개발행위 허가제 이렇게 안 돼 있고 일반적 행위 제한 이렇게 놨어. 일반적 행위 제한하고 1번 개발행위 허가제 이렇게 놓은 거야. 우리가 용어 자체가 행위 제한이라고 할 때는 여기를 말해 우리가 보통. 근데 여기도 행위 제한 그때는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자? 일반적 행위 제한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적 개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사적의 반대가 뭐가 되죠? 그래 공적. 그래서 사적일 때는 뭐를 받고? 허가 받고. 공적일 때는 그렇지. 그래서 인가하고 허가라는 걸 배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가를 받는 공적이라는 건 무슨 계획으로?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걸 공적이라 하고 관리 계획 없이 하는 거를 사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가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 의예요. 지금부터 페이지를요 어디로 넘기시냐면 87로 넘겨보세요. 자, 행정법에 행정행위라고 나오나요? 여러분 시험 보면 요까지 나와요. 요까지가. 그럼 행정법의 행정행위는 크게 분류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준 쪽은 안 나와. 법률행위 쪽만 나와. 그럼 법률행위 쪽은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구분해놨고 바로 허가라는 게 어디에 있다? 명령적이죠. 인가는 형성이죠. 그 두 개야. 그럼 시험에서 묻는 게 어떻게 하면 허가는 어디에 속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인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데 형성적이다. 이렇게. 그까지를 시험에 내. 다른 건 읽을 필요 없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그 밑에 표로 내려와 보세요. 밑에 표 내려면 허가, 인가, 특허라고 써 있나요? 그럼 허가는 지금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사적. 인가는 공적. 그까지만. 특허는 보지 말고. 그럼 허가 밑에 보니까 의의가 뭐예요? 상대적 금지 해제. 자, 인가는
보충은 몰라도 돼. 허가 쪽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시험에서 허가란 그러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어디에 속해? 명령. 다시 수익적. 수익이 뭐야? 수익. 이익을 받는 거지. 여러분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를 못 받으면 이익 받아? 손해봐? 손해지, 손해. 이익을 보는 거지. 허가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익을 본다고 그래서 수익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수익의 반대가 뭐냐? 그럼 부담적이라고 말해. 좀 이따 뒤에 나와. 그 다음 기속재량행위라고 그래서 기속이라는 건 자유구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허가받은 사항 외에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내가 허가받을 때 이렇게 하겠다 하고 허가받았으면 그렇게만 해야 돼. 그게 기속이야. 그 다음에 쌍방적이다. 쌍방적 뒤에다 신청이라고 써보세요. 그럼 여기서 쌍방은 허가 쪽의 쌍방은 누구예요?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자지? 허가 신청자가 뭐 해야 돼?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쌍방적 행정이에요.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이에요. 그리고 요식적이다. 거기다 형식 써보세요. 서류지, 서류상으로 넣는 거지. 그런 거를 요식적이다 그래. 그러면 허가하고 인가가 다 똑같아. 뭐만 차이점이야? 명령과 형성적이다.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그 밑에 보면 무허가는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대신에 처벌을 받고 있죠. 행정벌이나 행정강제니까 처벌이죠. 자, 예를 든다면 무허가 음식점 연상해 보세요. 무허가 음식점. 그 무허가로 음식점 영업해도 자, 우리가 판매 행위 자체, 음식물에서 판매 행위 자체는 뭐야? 유효지. 적발되면 처벌을 받죠. 이게 무허가 개념이야. 그럼 무인가는 법률 행위는 무효죠. 그럼 처벌도 없어. 요걸 알아야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말하죠. 이거 어디서 배우시나요? 그래, 민법 시간에 뭐 당연히 나오지, 민법 시간에. 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가 나오죠. 근데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국토기법 요 끝자리에 요게 있었어. 그 지금 우리 출입금 뭐 하고 왼쪽 나오죠. 그 뒤에가 요게 있었어. 근데 그쪽으로 넘어간 것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본을 안 되니까 여러분 다른 법을 배울 때 어려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요거는 법적 성질은 인가와 허가의 혼합행위야. 혼합행위. 허가제라고 그래서 허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허가지만 성질은 뭐야? 인가의 성질을 갖고 인가의 성질을. 자, 그럼 무허가로 토지를 거래했다. 이때 법률행위는 또는 처벌은 두 가지 묻겠죠. 분명히 무허라고 되어 있어. 무허가. 그럼 아까 무허가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에? 유효지. 근데 여기는 뭐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놨어. 그럼 성질이 뭐다? 인가의 성질을 적용이 됐다 그 말이야. 아까 무인가일 때 어떻게 해서 무효로 한다고 그랬지? 바로 무허가인데도 우리는 인가의 성질을 적용해서 뭐로? 무효로. 처벌은 있다. 있다는 건 무슨 성질? 허가성. 요걸 말해. 허가와 인가 혼합행위야 이게. 그럼 규제가 강력하게 규제되는 거죠. 만약에 유효이면서 처벌받는다 그러면 이익이 많으면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아예 무효인데 뭐까지 처벌까지 받으니까 아예 못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판례를 배우든 뭘 배우든 구분이 되지. 자, 세 번째로 그 무허가 토지 거래는 판례에서는 이걸 뭐로 보고 있다. 이걸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 이걸 배우는 거잖아. 이거 공부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 이 공부가 빨라. 그래서 나머지는 민법 시간에 배우시라는 이야기야. 내가 해주면 안 되지. 민법 침범하는 거야. 요까지는 내가 해줘도 돼. 근데 그 밑에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그런 말 배우셨지?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 받으면 유효로 확정, 허가 못 받으면 무효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유효될 때는 소급해서 이렇게 배우잖아. 그게 민법이야. 공법 시간에 요까지만 딱 배우는 거고 더 해주면 안 돼? 끝. 요까지는 기억하고 그래서 이거 중개사법 배울 때 이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지금 배운 거 원래 무허가는 행위 자체가 뭐다? 유효다. 처벌도 있다. 그러니까 있다야 다. 무인가는 없다지. 그런데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만큼 뭐다? 성질이 인가가 먼저 적용이 돼. 인가. 그래서 무허가로 토지를 거래해도 그 행위 자체는 뭐로? 무효이면서 뭐까지? 처벌까지 받는 강력한 규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 하고 나중에 해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확인됐으면 또 페이지 넘겨요. 거기다 페이지 쓰세요 또. 내가 페이지를 부를 테니까 195 이렇게 써보세요. 바로 우리 시험에 여기가 나와 출제가 돼. 195에 보면 2번 허가의 성질 써 있나요? 학문상 허가 써 있나요? 195 찾으셨어요? 그 2번에 보면 학문상 허가라고 보여? 자, 학문상 허가 옆에다가 더 써보세요. 개발임의 허가. 거기다 아예 써드릴게. 그러니까 개발임의 허가도 학문상 뭐다? 허가야. 그러니까 허가이면서 허가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학문상 허가냐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임의 허가도 학문상 허가예요. 또 우리 관련된 게 농지가 있죠. 또 산지가 있죠. 전용. 농지,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이 모두 학문상 허가예요. 그런데 하나 더 해볼게요. 자격면허. 자격면허 등도 학문상 허가다 이렇게 말해. 우리 사람에게 주는 면허. 사람에게 주는 면허도 뭐의 일종이야? 허가의 일종이야.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면허증 뭐예요? 그래, 운전면허증. 그것도 허가야, 허가. 공부할 때 이제는 알아라는 얘기야. 면허증 받으러 가서 뭐 받으러? 허가 받으러 온 거야. 면허해 줬다는 게 뭐? 허가야. 또 약사면허 있지, 약사면허. 의사면허 있죠. 그런 게 사람에게 주는 면허증도 뭐다? 허가야, 허가. 그런데 요거는 전부 다 앞에 거 대물 허가야, 대물. 요것만 뭐다? 대인허. 이건 사람에게 주는 허가라는 뜻이야. 나머지는 물건에 대한 허가다. 이렇게 구분해. 요런 것까지 물어봐, 시험에서. 요즘에 시험이야. 요런 걸 좀 덜 내서 그렇지. 예전에 자꾸 냈지, 이런 시험 문제를. 허가 써놓고 대인, 대물 써놓고,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대인 허가야. 나머지는 전부 물건에 대한 허가예요. 요거 이해되셨으면, 자, 밑에 보세요. 학문상 허가니까 성질은 무엇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적. 허가인가는 무조건 뭐야? 법률행위적이죠. 근데 허가는 그 다음에 뭐다? 명령적이야. 인가는 형성적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맞지? 상대적 금지 해제, 쌍방 기소 개미 요식적. 그 다음에 7번의 적법 요건 알겠나요? 요거. 해제되니까 뭐 한다? 적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적법 요건이야. 그 다음에 대물적 허가다. 맞나요? 자격증 면허만 대인 허가고 나머지는 대물이죠. 뭐 대물 허가는 무슨 성이 있어? 이전성이 있죠. 그러면 대인 허가는 이전성 있나? 없지. 내가 죽었다고 면허증이 남한테 가나? 이런 건 없죠. 그래서 항상 대물만 이전성이 있다. 그리고 9번에가 이중효과적 행위라고 그래서 수익과 부담이야. 그러니까 수익과 부담은 서로 반대말이야. 자, 그러면 수익 밑에다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자는 수익이지. 그럼 그 사람 외의 자들은 부담이 되겠죠. 자,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2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다 10층짜리 건물 져. 그럼 10층짜리 허가받은 사람은 이익 보죠. 근데 2층짜리는 괜히 못해.
뭐 일조 햇볕도 좀 가리고 뭐 미관도 별로 안 좋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뭐다? 부담적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허가로 효과가 동시에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허가나 인가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효과가 뭐야? 수익이 돼.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부담적 효과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참고로라도 이렇게 한 번쯤은 들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혹시라도 일상생활하든 아니면 시험에서 뭐가 나오든 구분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부적 내용은 몰라도 되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좀 구분하고 계시도록 하고요. 자, 다시 페이지를 이제 74로 올게요. 자, 그럼 74에 오니까 개발행위 허가, 원칙, 무슨 행위, 이제 금지행위 뜻 알겠죠? 허가 나왔다고 허가행위 공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허가는 원칙은 뭐다? 금지행위다. 근데 금지행위인데 예외로 뭐 할 수 있다? 허가행위가 되고 허용행위. 뭐 여러분 책의 순서대로 금지, 허가, 허용 이렇게 순서 있죠. 그러니까 5가지가 금지사항이 이제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할 수 있어. 근데 허가 받은 사항이 허용이 된다. 그 말은 무슨 행위라고 되나요? 경미하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원칙은 금지하는데 하고 싶거든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근데 경미할 때는 뭐 하라? 허용하라. 그런데 우리가 경미한 걸 알아 몰라? 우리가 판단은 못 하죠? 여기다 한 번 더. 허가사항에다 뭘 붙이면? 조건을 붙이면 허용한다. 시험 문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에 토지 형질 변경이 있나요? 5가지 행위 중에 있나요? 그러면 시험에서 묻겠죠. 이거 원래 금지 행위죠. 그럼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하죠. 그럼 허용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요거는 허가사항인데 앞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써놨다. 그럼 뭐 하라? 허용하라. 앞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행위, 앞에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앞에가. 그럴 때는 뭐다? 그게 조건이다.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조건 공부 행위 안 봐도 여러분 다 풀 수 있지. 결론 몇 개만 알면 돼. 5개 이름만 정확하게 알면 끝나. 근데 이게 해년마다 2문제 정도가 나오지. 여기서 나와주지만 어디에서? 개발법 나오지. 정비법 나오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게 3군데들 있어. 그러니까 3군데 있다 보니까 무조건 출제를 하는 거야. 근데 주로 국토기면 5개 이름도 묻지도 않아. 근데 하위법에 가면 그걸로 묻지. 작년 시험 문제 할 테니까 봐요. 다음 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물었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1번 토지 합병 나왔어. 2번 토지 분할. 빨리 답 나와야지. 토지 분할 허가만 합병은 안 한다니까. 분할은 투기야. 분할은. 합병하는 건 투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게 그 지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5개 딱 외우고 5개 아닌 행위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 책에는 뭔가 복잡하게 써 있잖아. 좀 책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 5개 딱 외우는 거야. 5개. 5개 이름 해봐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요게 하나야. 2번째 토지 형질 변경, 3번째 토속 채취, 4번째 토지 분할, 5번째 물건 쌓는다 이렇게 나와. 그 5개만 허가사항이야.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 조건 붙이면 전부한다, 허용한다 이러면 끝이야. 뜻 알겠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을 알아야 돼. 그거 일일이 다 외워서 문제 못 풀어. 또 그거 다 읽는다고 문제 풀어지지가 않아. 반드시 할 것은 5개 딱 머릿속에 넣고 원칙 허가사항, 허가 받아. 근데 거기다 뭐 붙이면 조건 붙이면 허용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허가 행위 옆에 보세요.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특광시장으로서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단 도시계획 사업은 제외한다 그래서.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 때문에 5가지 행위를 하게 될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제외라는 말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잘 보세요. 허가사항에가 제외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허가사항에서 제외는 허용을 말해. 허용사항 공부하는데 제외 그 말은 허가사항 그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 받는데 제외니까 허가 받을 필요 없다지. 무슨 사업 할 때는? 도시계획사업.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허가 받아야 한다? 아니다 그래야지. 도시개발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도시계획사업이잖아.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은 항상 몇 가지? 3가지잖아. 3가지.
세 가지니까 도시계획 사업으로 안 나온다니까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게 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나오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 용어 3개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가지다? 3가지다. 그래서 3가지 사업 때문에 5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그게 가장 많이 나온 시험 문제야. 다른 걸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내는 거야 항상. 그 다음 경미할 때는 허용하라. 자, 표로 보세요. 허용 행위는 뭐가 필요 없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말 그대로. 그럼 허가 행위에서 자, 5개 이름: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그다음에 녹간자, 물건 쌓는다. 이렇게 5가지. 그때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자, 토지 형질 변경 동그라미 1번.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 변경한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고 그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그냥 형질 변경 이렇게만 나오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그 대신에 동그라미 2번이 출제가 돼. 뭐? 공유소매 매립한다. 공유소매 매립한다. 그러면 또 틀린 사람 엄청 많아. 배운 적 없어 이게. 안 들었으니까 배운 적 없겠지.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한다 이렇게 안 나오고 공유소매 매립한다를 뭐라 그래?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다시 토지 형질 변경 괄호 속에 보세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함 이렇게 써 있죠? 그럼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사항이지만 뭐 때문에? 경작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용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혹시 시험장 가서요 토지 형질 변경이 딱 글자가 보여. 근데 경작이란 단어가 또 보여.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써졌든 간에 허용 기억하시면 돼. 여러분 틀리게 주려고 요 말 이제 들어가면 이제 허용이라는 말 알았어. 근데 여기다가 또 헷갈리게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뭐 수반한다 또는 수반하지 않는다 이런 거 많이 써줘. 그래도 뭔만 들어가 있으면 그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앞에 뭐 써졌든 보지 말라는 얘기야. 뭐만 들어가 있으면 경작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형질 변경을 허용한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근데 이놈을 갖다 해석하려니까 머리가 뒤틀리지. 또 해석하고 들어가도 못 찾는 거야. 나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러 공부 갔는데 수반하지 않는 걸로 출제된 거야. 또 그놈 때문에 헤매는 거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 형질 변경 앞에는 뭐만 들어가면 경작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한다? 허용한다. 하나 외우시는 거야. 요럴 때 이렇게 외워. 그 다음 토속 채취한다. 그런데 토속 채취 괄호 속에 단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를 했어.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 무엇 때문에 토속 채취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토지 형질 변경 때문에 토속 채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허용이니까. 그 다음 토지 분할 거기다 꼭 기억해. 토지 분할은 투기야 투기.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이 나오든 정비법 나오든 분할이라는 지문 나오면 무조건 뭐다? 투기다. 투기니까 하라고 한다 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지 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에서 합병한다 그러면 해볼 수 있다 이러면 돼. 합병은 무조건 허용인데 작년에도 합병을 못 찾아 사람들이. 외운 적이 없어 5개를. 다른 건 아니고 5개를 외우라고 그랬는데 분할은 무조건 허가사항이야. 합병은 허가 안 받아. 그 정도로만 한 문제 묻지. 그럼 토지 분할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렇게만 끝나면 시험 문제가 안 나와. 시험 문제가. 이 토지 분할은요. 토지가 있을 때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문제를 나와.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건축물이 있을 때는 토지라고 안 해. 뭐라고 그래? 대지라고 불러. 그럼 건축물이 없다는 게 토지야. 그럼 우리 시험 문제 토지 분할이니까 건축물이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근데 시험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틀리는 거야. 항상 우리는 토지 분할이야.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다는 건 대지고 건축물은 토지라고 해. 그러면 이제 대지일 때는 무슨 법 적용해? 그러지. 그때는 건축법이 돼. 토지는 이 법으로. 그러니까 풀어내는 법이 다르다 이 말 같아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어떤 조문으로 나오냐면 바로 이게 대지 분할 제한이야. 대지 분할 제한은 아까 말한 주거지역 얼마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외, 이 외, 그러면 60,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서 이제 문제 낸 게 계획관리 얼마? 그렇지, 60 나와요. 계획관리 없어. 그럼 안 돼. 항상 우리는 용도면 주상, 공록 빼면 나머지가 관농자지, 관농자. 아셨어? 이렇게. 그런데 뒤에가 이상이야, 이하야? 요 대지분할 제한은 하한선 규제죠. 자, 그럼 반대. 상한선 규제를 배웠죠, 미리서. 건폐율 용적률 시간에. 건폐율과 용은 상한선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선을 추대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하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하로. 그럼 반대로 하한선이니까, 그렇지, 이걸 찾아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요 뒤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이상으로 있어야 돼, 이렇게 나와야지. 미만으로 그러면 틀렸다고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상한선, 하한선이 시험에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바꿔 나오는 거지. 상한선일 때는 이하로 돼야 되고, 하한선일 때는 이상으로 돼야 돼. 그럼 여러분이 주거지역에서 토지 분할하려고 그래, 대지 분할하려고 그래. 얼마 있어야 분할이 돼? 그렇지, 120제곱미터가 있어야 분할되지. 이 말 알아듣겠나요? 분할이는 건 둘 이상 나눠지는 거잖아. 그럼 나눴을 때 최소가 60이니까 나누려면 더블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요거 갖고는 분할 못하고 요거에 2배가 있으면 주거지역에서 분할한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상업에서는 150이 아니라 300이 있어야 분할한다, 이러지. 300짜리가 있어야 얼마 150 쪼갠다, 그 말이지. 요거 구분해주고. 그럼 이거는 계속 나와. 어디 법을 배우든 간에 이거는. 지난번 어디서 배우셨나? 학개론? 우리 공법 시간에 배웠잖아. 지구 단위계에서 완화시킬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건축법에서 이건 절대 완화 안 된다. 쳐다보지 마, 눈 뜨고. 뭐, 모르면 그쪽을 쳐다보려고 그래. 자, 페이지. 60페이지.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원만 하나 바뀌면 기억 안 나는데 2달 후에 보면 어떻게 되나? 뭐 더더군 안 나지. 거기 아래쪽에 보여요. 건축 기준 완화. 아래쪽에. 그때 동그라미 2번 건축법 완화되는 거 쭉 써놨는데 주의사항 완화 안 되는 거 있다. 3개 써놨다. 기억나시나? 절대 대한민국 어느 땅에 가도 대지분할 저 숫자는 완화시킬 수가 없는 숫자야. 그러니까 시험에 내는 거야. 여기다 낼 때도. 여기서도 이걸 자꾸 내.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시킬 수 없는 거 그러면 꼭 나와 있어, 이게. 그래서 그걸 가고. 아니면 건축서 내놓던가. 그래서 미리 그런 게 중복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됐고. 자, 이 법 보세요. 그럼 토지를 이 법에서는 분할하려면 항상 뭐 아니면 뭐다? 허가 아니면 허용사항이다. 그럼 현재 허가를 받아라는 것은 현재가 적법이다, 위법이다. 그죠? 위법이니까 허가 받아서 적법하게 바꿔라, 그 뜻이고. 현재가 적법이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75쪽 중간쯤에. 당구장 표시 보이나요? 적법행위, 위법행위. 써놨어. 적법행위 끝에 읽어요, 끝에. 허용하는 행위, 위법행위는 허용하지 않는 행위. 뭐 허용하지 않으니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 말이잖아. 책 좋지. 에? 이것까지 다 써놨으니 이제 읽으시면 다 해결되지. 그러니까 9번 허가 받으세요. 그 말이 현재가 뭐다? 위법이야, 위법. 그러니까 뭐 받아서 허가 받아 적법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고. 지금 적법하다 그러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하라, 요 뜻이란지. 자, 그럼 왼쪽 와보세요, 이제. 토지분할만 허가, 허용 구분해 볼게요. 자, 토지분할 왼쪽 동그라미 1, 2, 3번. 그게 허가사항에 들어있어. 그럼 세 가지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지, 위법. 자, 위법인 거 확인할게요. 녹관, 농자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뭐가 위법이야? 받지 아니하고잖아. 받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해서 받으라는데 안 받았어. 그럼 법률에 의해서 안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받아? 특광시장으로 허가 받아라, 그 말이지. 그럼 그것도 허용으로 바꿔볼게 봐요. 녹관 농자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아서 행하는 토지 분할. 그럼 적법이지. 그러면 허가 받을 필요 없겠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토지 분할은 지문을 외워갖고 안 되고 그냥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거 두 개를 찾아내는 거야. 받지 아니했다. 그러면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라? 위법이니까 허가 받아라. 받아서 했다. 그러면 허용해줘라 이러겠지. 자, 3번 다시 한번 동그라미 3번.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이렇게 나왔잖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허가 받아라 그 말이지. 그래서 법률 이름도 필요 없고 지문 읽을 때 일단 법률 이름 나오면 뒤에 단어가 허가인가가 나와. 허가인가. 왜? 행정행위니까. 우리가 배우는 행정에는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계속 단어가 뭐 나와? 허가인가 받았다. 허가인가 받지 않았다. 두 개밖에 없잖아. 응? 구분하겠지? 허가인가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불법이 위법이지. 그래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러면 허가인가 받아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허용하라 이러면 되겠지. 자, 동그라미 2번.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어떻게? 미만으로. 미만이니까 위법이지. 자, 여기 뭐라 돼 있어?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이상으로. 근데 미만으로 하니까 위법이지. 그래서 뭐 하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겠지. 외우지 말고 뜻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런 건. 그럼 오른쪽에 7번 보세요. 또 토지의 분할이 나와 있나요? 그럼 여기서 토지의 분할은 5개가 나오는데 이건 적법행위야. 허용적이 있으니까. 자, 적법한 게 1번. 뭐가 적법해? 받아서 나왔잖아.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공공공용 동그라미. 공공공용은 공법은 전부 허용. 그 다음에 3번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 밑에 국유재산이란 뭐하고 뭐를 말한다? 행정과 일반재산을 말한다. 그럼 국유재산은 뭐냐? 국가 소유 땅이 재산이지. 그럼 국가가 울산광역시 와서 분할하려고 하는데 울산광역시랑 허가해 주세요 그런다?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국유재산은. 오른쪽에 지형도면 고시, 시설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가 돼서 분할한다 이런 말이겠지. 그럼 왜 이게 적법이냐? 우리가 모든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무슨 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지형도면 고시로 효력이 발생할 건데 그때 분할하라고 했다. 그럼 분할하면 니가 적법하다 그 말이지. 그럼 5번은 왜 안 되는 적법이냐? 이상으로 나와 있잖아.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그럼 적법하죠. 그러니까 허용하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토지 분할은 양쪽 구분해서 항상 풀어야 돼. 다른 건 안 내네. 토지 분할은 잘 내. 토지 분할은. 그 다음에 마지막 행위가 왼쪽 5번째 행위가 물건 쌓는데 여기가 녹관자야. 녹관자. 거기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데 울타리 안에다 쌌어? 울타리가 아닌 쪽에다 쌌어? 두 가지 확인하셔야 돼. 시험에서 1개월 이상 물건 산다. 이거는 다 맞춰줘. 근데 지명을 넣는 거야. 녹관자. 울타리 안에다 쌓아놨다. 그러면 허가 안 받아. 울타리 아니라고 그랬지. 쉬운 말로 울타리 안에는 내 땅이지. 내 땅에다는 쌓을 때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울타리야 내 거가 아닌 쪽에다 쌌으니까 내 땅 아닌 곳에다 쌀 때 뭐 받아라? 허가 받. 두 군데 확인하라는 얘기야. 녹관자하고 울타리 안에 있는지 울타리가 아닌 요건지 꼭 확인해서 두 군데 확인하시면 돼. 그 다음에 허용사항에서는 4번에 공작물 설치해서 자 동그라미 2번. 뭐 거의 내는 이유가 딱 있어. 여기는 녹관농이야. 녹관농. 녹관농은 뭐 하는 곳이에요? 농지가 있어, 농지. 녹관농에는 농지가 있어. 기억나실라나? 자, 봐요. 농지법은 전국의 농지를 뭐로 구분해요? 농업진흥과 농업진흥적 외로 구분하죠? 그때 농업진흥적은 전부 무슨 지역이에요? 농림이죠. 농업진흥지 외에는 뭐죠? 관리지. 그래서 녹관자야. 그러니까 무조건 농지는 어디에서 나와? 농림하고 관리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농지하고 관련되면 관리 농림이 나와. 그럼 자연은 왜 나와? 녹지는 왜 나오느냐? 혹시 생산 녹지 기억나나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녹지에도 항상 뭐가 농지가 있어. 그러니까 도심안에 농지가 있으면 뭐다? 녹지야, 녹지. 자, 울산광역시가 있는데 농지가 있어. 그럼 주거지역의 농지는 별로 없지? 주로 어디에? 녹지 쪽에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농지라는 개념은 주로 어디서 나와? 농이야. 그럼 농사 짓는 지역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비닐하우스가 뭐죠? 공작물이야. 그럼 공작물 설치인데 앞에 조건이 뭐예요? 녹관농에서 또 농림업용. 그냥 공작물 설치면 허가상이잖아. 근데 공작물 설치 앞에 뭐가 들어갔어? 조건 두 개. 두 개 다 뭐야? 녹관농 또 농림업용. 그런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는 당연히 설치하게 해줘야 되지. 그럼 가로 속에 주의할 거 육상, 의류, 양식장, 재배. 그럼 똑같은 녹관농인데도 비닐하우스를 무슨 용으로? 육상, 의류, 양식장으로 만들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녹관자 아까 왼쪽하고 녹관농하고 이거 엄청 맨날 바꾸지. 두 개만 딱 정확하게 구분하면 문제 풀어져요. 아마 답이 보여. 두 개만 구분되면. 나머지 허용사항 이런 거는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에 하단 개발임의 허가 절차 등 개발임의 허가 절차가 나오는데 모든 우리 허가나 인가는 조건부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럼 조건부니까 단어가 뭐부터 나와? 기반시설 설치하라, 조경 이 말 나와 있죠? 이 지문은 무조건 뭐를 말해? 조건부란 뜻이야. 그러면 조건부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라.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그 밑에가 단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그런 조건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어디서만큼은? 개발밀도가. 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을 많이 하는 곳이야? 적게 하는 곳이야? 적게 하는 곳이지. 페이지 적어봐요. 84 적으세요. 거기다. 84하고 넘겨보세요. 예습을 해오시는 거야? 안 해오시는 거야? 여기까지 읽어왔으면 다 알 것 같은데 안 읽어왔지? 무슨 배짱으로? 커봐라. 그렇게 하고도 뭐 점수 나오기를 막 바라고 있냐? 그 알고 있으면서 내가 가르치는 내가 웃긴 거요. 해오라고 대답을 꼭 끝날 때마다 어디까지 해오세요 이러잖아. 나는 이제 해올 줄 알고 나도 준비를 해오지. 그래, 한번 물어보자. 아까 여러분 공법 몇 시간 공부하세요? 일주일에? 응? 1시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안 하는 사람이. 나 물어봐. 몇 시간 했냐고. 일주일 내내 공법한다. 어제 전에 여기 수업을 나면 4시간 공부하고 와. 요 진도 요까지. 그것도 써보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출문제 만들고 해설 달았어. 그럼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한 거잖아.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잖아. 예습 배우라고 하면 예습은 좀 읽어라도 오셔야지. 그러니까 실력이요. 여러분들 예습 배우라고 예습하죠. 그럼 실력이 금방 늘어. 안 해보니까 맨날 어렵다고 그런 거지. 그거 나보면 어렵다고 그러지 마. 나만 보면 밑에서 보던 엘리베이터 만나던 화장실 가려고 나가는데 공법을 이러지 마. 내가 어렵냐? 공법이 어렵냐? 안 어렵지. 안 하니까 그러지. 에? 공부 좀 하셔. 자, 거기 봐봐. 기반시설 연동제. 개발밀도관리권 이미 개발이 완료됐지. 이미 개발이 완료되니까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곤란하지. 그럼 여기다 개발행위 많이 해? 적게? 적게 안 해. 거의 안 해. 거의 안 하니까 개발행위 할 일이 없지. 할 일 없으니까 계획서 낼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거야. 근데 반대로 시험은 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바꿔내니까 문제가 되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드시 개발하는 것이야. 개발해야 되니까 바로 개발행위하고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거 두 가지 구분 한번 해두시고 다시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다시 조건부 허가. 자,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임이 허가할 수도 있다. 이때 허가에다 조건을 붙일 때에는 누구의 의견 들어라? 허가 신청자 의견 들어라. 다시요. 조건부 허가하려고 한다. 조건부 허가할 때 의견 들어야 되겠다. 이 말 나오면 누구? 허가 신청자.
뭐가 포인트예요? 조건, 조건. 조건이란 단어가 없으면 의미 없어. 조건을 붙이려고 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허가 신청자. 뭐 조건 안 들어가지. 그럼 시행자 의견 청취야. 달라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조건, 조건.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행보증금 예치. 안 읽어도 알겠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또 누구는 제외한다. 공공은 제외한다. 예치할 때는 총 금액의 얼마? 20% 이내로 현금 납입, 근데 현금 아닌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기억나시나? 그 앞으로 허가인가 하면 다른 건 없어. 무조건 조건부터 하고 이 지문 나와. 그 다음에 4번 또 의견 청취가 또 나와. 개발임이 허가하려고 한다. 그때 의견 들어라. 그러면 누구? 시행자 의견이야. 아까하고 구분이 돼야 돼. 아까는 뭐 붙이려고? 조건, 이 조건이 들어가야 허가 신청자고, 그냥 의견 듣겠다 그러면 누구? 시행자 의견.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 근데 이걸 헷갈리면 안 돼. 허가할 때 의견 들으세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누구? 시행자야. 조건자가 들어가면 허가 신청자야.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럼 왜 허가할 때마다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되느냐? 자, 사업하는 건 공적이고 우리는 사적이죠. 그럼 뭐가 우선해야 돼? 공적이 우선이니까. 개인적인 사업할 때는 항상 뭐가? 공적 사업의 우선이니까 그쪽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5번에 처분은 날짜만 하나 기억하시고 15일 이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15일이 숫자가 내려오면 많이 헷갈려. 우리는 주로 14일을 많이 배우거든. 14일. 공고열람 얼마? 14일, 15일 맨날 배웠어. 그 딱 14일하고 15일 주잖아. 못 찾아. 그래서 그냥 15일이라고 하나 기억해 주라. 이 뜻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6번에 변경의 준용. 요거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게요.